저는 이 병원이나 교육이나 인강이나 렌탈이나 다양한 이제 광고 대행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보험 설계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험 설계사의 급여가 어떠냐, 그리고 순수익은 어느 정도를 가져가냐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일단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저희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자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는 매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키면 순수익 사업자로 따지면 저희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에는 매출이 나겠죠. 거기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대략적으로 순수익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판매 관리비 외에도 그 비용들이 부과가 되는데, 근데 그거는 좀 제외하고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업자는 매출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순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사업 소득자이기 때문에 순수익이 나오려면 전체 받는 소득에서 영업 관리비를 빼야 돼요. 영업 관리비는 뭐 영업하면서 뭐 경비나 아니면 마케팅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얘기해야 될 게 이제 소득 체계예요. 그래서 소득 체계 같은 경우는 보험사마다 보험 대리점마다 이게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딱 설명하기는 힘들고, 일단 제가 이제 겪었던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심플하게 그냥 1차 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넣었을 때 받는 수수료와 시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 나오게 되는 유지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총 다 합산해서 나오는 금액이 전체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나 아니면 뭐 대리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리점은 1년 유지하면 되고 어떤 데는 뭐 2년 이상 해야 되고 3년 이상 해야 되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플하게 그냥 1년 이상 하면 나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진입 장벽 자체가 보험 설계사라고 얘기하면 뭔가 설계사라는 뭔가 전문직 같은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 보험마다 난이도를 좀 얘기하면 생명보험이 보편적으로 제일 쉽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이고 변액보험이라고 보편적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문직 시험 같은 경우는 국가공인자격시험,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설계사 자격증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요하고요. 근데 이런 이제 난이도 진입 장벽과 달리 사실 소득 최상단에 있는 소득 수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문직들보다도 많이 버는 분이 많아요, 사실. 그거는 사실 단순히 이제 전문직보다 이제 정규 분포나 평균적으로 많이 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단은 전문직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숫자가 설계사로 활동하시는 분의 숫자보다 철저히 이 숫자가 낮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많은 이제 보험 설계사들은 전국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상위 1%라고 하면 상위 1% 숫자가 전문직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다 고려하고 이제 봐야 되는 수치긴 하지만 어쨌든 전문직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월에 1억 이상 버는 사람도 있고, 사실 월에 몇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꽤나 많고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대신에 단점이 뭐냐? 아무래도 전문직들 같은 경우는 이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안전 바운드라인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전문직들은 수습을 거치고, 수습 때는 돈을 많이 못 받죠. 수습을 거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정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보험 설계사보다는 수익 최하단이 방어가 잘 돼 있어요. 이게 큰 장점이긴 하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나는 그냥 일정 이상의 수익을 원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는 정말 큰 소득이나 나는 어떻게 보면 영업력이 좀 되고 단순히 나는 월에 몇백만 원 버는 거 원하지 않고 월에 1,000만 원 이상은 최소 벌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험 설계사가 괜찮아요. 왜냐면 수익 상단 자체가 거의 뚫려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월에 몇천만 원을 벌어 가시기도 하고 몇 억 단위 이상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여러 이제 그 보험사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이, 고소득, 그러니까 월에 막 1,000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이상 벌어가는 이제 설계사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첫 번째가 자기만의 뾰족한 강점이 있더라고요. 이 강점이라 함은 뭔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보장 분석을 잘하는 게 강점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변액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자산을 잘 운영해서 그 신뢰감이 쌓이게 되면, 그 신뢰감은 단순히 그 변액보험뿐만이 아니고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생명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 계약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고객이 어떠한 하나의 이 설계사를 통해서 신뢰감이 생기고 만족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보험도 이 사람한테 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일단 첫 번째, 이 설계사는 뾰족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개와 추가 계약인데요. 사실 이거는 마케팅 비용과도 계속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 마케팅 비용은 사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끝없이 쓰게 되고,
이게 리미트가 없어요. 저도 이제 광고 비용을 진짜 많이 쓸 때는 하루에도 몇백만 원 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한번 쓰기 시작하고 작정하고 소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마케팅 비용을 소진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자기가 계약했던 고객들한테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그 사람이 만족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영업력이에요. 뭐 이건 사실 말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한 거긴 한데 설계사, 행정 업무를 정말 잘하는 설계사, 그렇게 해서 저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결국에 이 보험 설계사는 영업직이에요. 그래서 영업력이 내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미팅을 하고 좋은 가치를 제공하고 그거 플러스 클로징을 잘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업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얘기 안 하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보험 설계사로서 돈을 많이 벌려면 영업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극성이긴 해요.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설계사를 본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적극성을 띠냐, 이 고객이 당장에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도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이 사람한테 내 가치를 주고 계약을 따느냐, 이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고객도 클래스가 있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 고객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이 생애 라이프 사이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나한테 지불할 능력이 되느냐를 통해서 이 고객에 대한 에너지도 분배를 해야겠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 에너지 분배가 들어가게 되면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한 그 LTV, 라이프 사이클을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냐, 신뢰를 하냐, 내가 이 사람한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영업 스피치, 전달력이 충분한가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모든 단계에서 진행이 되려면 미팅을 하든 전화를 하든 방문 상담을 하든 계약을 하든 뭔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 나는 적극성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이제 환경에 처해 있느냐, 내가 어떠한 뭐 주변 환경이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런 물질적인 그런 뒷받침이 돼 있는지,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뭔가 하나의 스파크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명의 이제 계약을 잘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고소득 설계자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4가지로 요약을 했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에 되게 가깝기 때문에 이런 영업관리비나 경비들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봤자 뭐 영업관리비에서 다 흘러나가 버리면 그 이후에 제 실제 소득은 낮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제가 순수익이 많이 남아야지 이 순수익으로 마케팅비나 아니면 브랜딩이나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업력을 더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이 소득과 더불어 영업관리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 팀에서도 월에 이제 몇천만 원 버는 영업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대댓글 링크에 이제 영업 관련된 도움되는 정보들 남겨놨으니까요. 아래 대댓글 링크에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서 그런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